사실은 700여 명 정도 되면 한 번도 외출도 하지 않고 술이나 게임이나 휴대폰 도박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200여 분이나 확인이 된 거잖아요. 동부의 주민들 안에서. 근데 이제 그 중에 700명 중에 100여 명만 신문 배달을 원했다고 하면 나머지 600여 명에 대한 저는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데서는 구독자 발견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각 도마다 하는 사업들이 다 다르네요. 예산이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은 저희가 도별로 조금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사랑의 모금회하고 MOU를 맺어서 착한가게에서 들어왔던 그런 사업 자금이 동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이 장애인 복지과 담당과로 한다고 장애인이 아니니까 이제 이게 정신 복지과에서는 정신 쪽이니까 보건소 정신 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것도 정신 쪽으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추세가 이제 그 경계산 지민들 그것들 하는 부분을 같이 우리가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니까 10월달에 그 서부에서는 그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러니까 그 경계산 지민들 그 관련 정책도 좀 염두에 두셨다가 그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날짜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죠? 근데 이 8대 기관 중 딱 이걸 한 번만 날짜가 나와 있고 7개 기관이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동부센터가 실은 우리 동부에 있는 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위탁 기관 중에 적은 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 인력이 31명 그리고 1년 예산이 34억 개랍니다. 우리 구에서 저희 구에 보고 주신 바는 마지막 성과 분석 결과에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 결과를 보인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평가를 제가 이제 지시했었죠. 여가부에서 공개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따르면 전 평가 지표에 따라서 전부 다 D등급을 받아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2회 연속 취소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공부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해주심으로써 이제 예산 대비 아니면 계획 대비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평가만 하고 오는데 한국건강가정 건강원이라고 도시적인 평가를 하세요.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우리 방문 지도사들 출퇴근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이분들이 그 근무 시간은 전부 다 1시로 기재가 돼 있어요. 1시로. 그렇게 했다고 제출을 하세요. 우리 중간 관리자들 그렇게 편하게 해도 된다. 더 회의 기재도 된다. 그렇게 전부 인정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출퇴근 관리가 안 돼요. 두 번째,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요. 서비스 신청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니터링 한 게 없어요. 한 적이 없대요. 이것도 중요해요. 서비스 운영시간 규정을 시키잖아요. 약속 시간을 정해도 그 시간에 오지 않는다. 시간 약속에도 지키지도 않고 시간 잡기도 어렵고 이게 수혜자 중심이 아닌 거예요. 뭐 연차 및 수당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쭉 찾다 보니까 사는 인기열차가 나오거든요. 이거 금액으로 따지면 일단 추산은 한 3천만 원인데요. 결과도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형사고발되죠. 그 사무실 회계 운영도 얼마나 좀 방만하게 운영되냐면 그 활동 기록을 일지를 전부 다 기록해야 돼요. 일지 기록이 없어요. 시스템 올려놨다고 해서 그걸 다 나가요. 등록 신청서, 초기 면접지, 관련 동의서, 프로그램 신청서, 대상자 서약서 이런 자료들이 너무 싫어요. 특성화에 보관하도록 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서류도 없어요. 아까 회의 기재해가지고 4년 2개월치 그거 하나 하고 하나는 그 뭐냐 원래 특성화 사업은 교육센터 사업비로 조정 불가 그렇죠. 예. 1개월에서 198만 원을 집행해가지고 특성화 사업비를 사무 관리비로 또 이거 품위서에도 그게 됐어요. 사무 관리비로 가격고요. 수사 면세비 밝혀질 것이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 중간 관리자가 이렇게 해도 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만하게 운영이 왔던 거예요. 근데 그 관리 자체도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많이 부족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회원도 이게 나가버렸더라고요. 그건 안 맞아요. 안에 이제 운영비에서 헷갈린 것 같아요. 운영비에 보면 헷갈린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대변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걸 대변하실 일이 아니에요. 잘못 집행된 건 잘못 집행된 거예요. 직원들 내부에서도 그 갑질 논란이 전부 좀 오래 갔어요.
교과해라. 저는 이런 모습을 못 봤어요. 센터 자체 내에서 문제 행정을 못 믿고 우리 동담당하시고 감사를 요청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뭐 노조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예, 처음 팀장님들이 정말 말을 너무나 예의 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상할 때가 많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일처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알고 보는 선생님들이 일하기 너무 힘들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신고 체계는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부 상해 조례에는 좀 아주 무리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어떤 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냥 모양새만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 친화도시 여기 조례에도 보면은 이론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이 매년 회의를 이해 소집하게 돼 있는데 동부가 여성 친화도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너무나 그런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친한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네, 해야 근데 아동 하다가 안 된다고 과장님 그 말을 좀 하면은 얘기를 듣고 끝나면 하고 그러세요. 네. 친화 도시면은 도시답게 계획을 하고 조례가 있으면은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되죠. 전반적으로 위원회 각종 위원회 구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회의 개최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지만 반드시 회의록도 첨부해서 공개하셔야 됩니다. 회의록은 공개가 되지 않은 위원회가 여성 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결과도 포함해서 회의록이 안 올라왔다고 봤더니 회의도 개최하지 않으셨어요. 아예 좀 아동복합문화공간 지금 학보 219억 원 미학부 예산으로 사업 준비됐고 부지매입 79억으로 지금 이제 자동 차량들 주차하는 공간을 쓰고 있는데요. 예산 부족, 외부 재정 지원 중단, 경제적 환경 변화라고 이제 사업 준비 사유를 밝히셨는데 사실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걸 좀 한 치 앞을 몰라버리면 이게 너무나 큰 금액인데 부지만 매입해놓고 용역하다가 용역 중지하고 사업 중지까지 돼버렸다는 것은 사업비 자체가 339억 원짜리 사업이었어요. 강주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아동양육시설 구독자 업무 처리 동아인데 통보만 3건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어떤 조치 하셨습니까? 환수 받는 것까지 다 했고요. 네. 환수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 어린이집 특히 네. 이런 의무 교육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가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어린이집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범죄에 대한 조회 같은 거는 채용 전에도 중요하지만 채용 후에도 1년마다 한 번씩 한 번씩 조회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보면 보육교사 공개모집 절차 소홀로 해서 공고기간 미준수로 이렇게 해버리면 누군가도 일자리가 잃게 됩니다. 이거는 주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잘하시되 좀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잘못된 거는 좀 따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실은 다른 데는 주의 시정 경고로 안 끝나요. 보통 같은 정도까지 갑니다. 범죄인들 특히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물론 꼭 징계만 능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정말 중한 일이라고 좀 인지를 많이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불안이라는 말을 이제 안 써요. 불안이라는 말은 제가 일제 강점기 용어라고 쓰지 않는데 다른 마을로 정정해 주시고 우리 행정 공공기관에서만이라도 일제 강점기 때 남아있는 용어들을 안 쓰는 것이 좀 필요하다.